첫 번째 달려보죠. 증거 불충분 불송치입니다. 자,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했다가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표예림 씨 다들 기억하시죠? 생전 한 유튜버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었는데 저희도 넉 달 전 그 소식을 전해드렸죠. 자, 그런데 해당 유튜버 저희는 이름을 소개하진 않겠습니다만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요? 네, 이게 혐의가 없다고 봤던 겁니다. 일단 해당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7월에 이 고 표예림 씨의 의사에 반해서 이 카카오톡 대화방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사 고소를 하겠다, 고소장 접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요, 초대장 보낸 것만으로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단순히 고소 의사를 밝힌 거다라면서 이 스토킹 그리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판단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명예훼손, 모욕 이런 혐의들이 걸려 있었는데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역시나 혐의 없음 판단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해당 유튜버는요, 유족은 저 이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혐의 없음으로 명예회복이 되는 과정이고 살 용기를 얻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뻔뻔한 도둑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가게로 한 남성이 이제 들어옵니다. 자, 근데 주방 안을 몇 번이고 이렇게 빼꼼 살피면서 눈치를 막 쓱쓱 보죠. 계산대 안쪽으로 저렇게 들어가는데, 자, 그럼에도 시선은 주방에. 그러면서 손은 어디로? 금고에. 아하, 계속 저렇게 망을 보다가요. 누가 오나오나 하다가 금고에다가 손을 저렇게 열고, 금고 열고요. 슬쩍 지폐를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탁 챙기죠. 자, 금고문 닫고 나가는데 직원이 왔어 그때. 그러니까 글쎄 이게 그냥 문이 열려 있더라니까요. 제가 닫았잖아요. 부셨잖아. 딱 하죠. 거짓말 뿜뿜합니다. 자, 뭔가 꺼림칙해 했던 직원 금고 열어봐요. 근데 금고문이 안 열려. 자,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저 직원이 이제 뭔가 수상해. 그래서 자리를 잠깐 비우는 그 틈에 타서 남성 다시 한번 슬쩍 보더니 바깥으로 나가서 후다닥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저런 애들 다 찍혔는데 지금. 얼마 안 있어서 잡힐 것 같습니다. 3월 2일 부산 수영구의 한 치킨 판매점에서 벌어진 이른바 금고털이 사건인데요. 자, 아까 저 남성은 한 20대로 추정이 되고 남성이 아까 보면 주방에 이렇게 한번 쓱 보면서 금고를 이렇게 열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보다가 결국 금고를 열고 돈을 꺼냈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이거를 돈을 꺼냈으니까 빨리 닫다가 꽝 하고 좀 세게 다쳤나 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직원이 뭐지 이게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 주문하러 왔는데 금고가 열려 있어서 제가 닫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열어보려니까 안 열려요. 아하. 그러니까 남성이 그거 내가 물어주면 될 거 아니냐. 금고 내가 세게 닫았다고 고장나서 내가 물어주겠다. 야, 내 차에 돈 있으니 갖다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원이 이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신고하기 위해서 잠깐 휴대전화를 가지러 주방으로 가는 사이에 저 남성 지금이 기회다 하고 바깥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후에 바로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불러쳐 있습니다만 경찰은 완벽한 저 남성 얼굴 다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예. 빨리 자수하세요. 어떻게 마스크도 안 쓰고 하물며 저런 짓을 했을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제작진도 몰랐답니다. 자, 2022년부터 고 송혜 선생의 뒤를 이어서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전국 노래자랑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당시에 역대 최초의 여성 MC로 또 큰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또 갑자기 무슨 일이래요.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받았다. 자, 그런데 특히나 이제 김신영 씨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사반 가족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안타깝고 더 놀랍습니다. 네, 이 새 MC로 발탁된 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최근에 KBS로부터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보가요, 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제작진 역시도 이런 결정을 통보받는 입장이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관계자는요, 그래서 김신영
씨로서는 당황스럽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교체 배경으로는 시청률 부진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고송혜 선생님 진행할 당시에는 10%대였는데요. 이 시청률이 김신영 씨 투입 이후에는 최근 5에서 6%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 KBS는 공식 입장 통해서 새 진행자로 남희석 씨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고야. 이 남희석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신영 씨도 무척 열심히 했다.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뭐 시청률 부진이 교체 100% 이유는 아니겠지만 세상에 방송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청률 떨어지면 진행자부터 바꾸거든요. 자, 고로 다음 주부터 7시 50분부터 시간대를 바꾸는 사건 반장. 시청률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는 기다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JTBC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시청률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비해서 이 공중파, 지상파 시청률도 많이 좀 떨어져 있고 다른 매체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인데 이 시청률 때문이라는 것만 이유만으로는 조금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마 김신영 씨나 제작진이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국 노래자랑은 KBS를 대표하는 프로 뭐 아침마당이라든지 6시 내 고향 우리 같은 시간에 하죠. 이 대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희석 씨 바꿨는데 똑같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사건 반장은 그럴 리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사건 반장도 시청률 떨어지면 당장 저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 이어가죠. 적반하장 분풀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가게 앞에 웬 오물이 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문 닫은 가게 옆으로 한 남성이 저렇게 쏙 등장하죠. 아무도 없나? 이렇게 주변을 막 살펴. 자, 방금 뭐 던졌어? 방금 저 봉지를 확 던졌어. 아하, 그리고 왔던 길로 다시 백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잠시 후 또 당시 등장해가지고 지금 뭐 던졌죠? 휙 던졌어. 아하, 이런. 또 있네. 저것도 던졌어. 또 던졌어. 저것도 맞아? 던졌습니다. 몇 개를 던지는 거야, 지금. 자, 사라졌어요. 그런데 저거 보십시오. 완전 난장판이 됐습니다, 교수님. 네, 2022년부터 2023년 추석까지 전라북도 장수군의 한 전통시장 내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제보자의 부모님께서 40년간 운영하던 가게인데요.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동물의 변, 음식물, 쓰레기 이런 오물이 담긴 비닐 2개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인데 바로 왜요? 동네 이장이 범인이었어요. 어머나.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이장님으로부터 사과도 없다고 합니다. 어허. 백 변호사님, 동네 이장님이면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주워야 될 사람인데. 거기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주워서 다른 데다 제대로 버려야 될 사람이죠. 근데 왜 그랬나 보니까 2022년에 이 이장이 그 아버지 차량을 한번 들이받은 적이 있었대요. 이 제보자 아버지 차량을. 근데 그때도 동네 이장이라 10만 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경찰에.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저렇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앞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저 행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배신감에 결국 이 사건도 경찰에 신고를 했고 예. 일단 검찰로 사건 내용이 송치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이장이 아직도 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셨구나. 사과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어가죠.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 이 얘기 진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최근 중국의 한 사이트에서 정말 또 이런 영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시죠. 자, 한 여성이요. 중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푸른 저고리, 치마를 입고 머리를 틀어 올린 저 여성. 자, 머리 이거 딱 봐도 그냥 심지어 태극 부채까지 들고 있어. 자, 그런데 이게 중국 전통 의상이라면서 조선족의 전통 의상이다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진짜 우리 거 아니야 이거.
자, 저러면서 중국 길거리를 막 한복판을 활보를 합니다. 왜? 중국의 미를 보여주겠다면서요. 아, 이 사람 또 치파오 입으면 되잖아. 치파오 얼마나 예쁜데. 자기 것 입고 찍으면 매우 좋은데 지금 누가 봐도 쪽두리에 한복이에요. 뭐 한복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복 스타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기재가 돼 있어요. 조선족의 이제 옷이라고 하면서 중국 옷이는 조선족인데 어떻게 중국 옷입니까? 중국에 많은 소수민족 살고 있는 다 자기들 문화고 자기네 옷입니까? 말이 사실 안 되는 거고 엄연히 한복은 조선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부적절해 보이고요. 한다면 중국 의상 입고 와가지고 뭐 엄청 돌아다니고 엄청 찍으면 되는데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니, 솔직히 조선족이 중국 땅에 정착한 게 고작 한세기 남짓인데 그 뭐 전통이야 그게. 한세기 남짓에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저걸 보면서 우리 한복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질투가 나는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걸 자기 나라 거라고 박박 우기고 싶을 만큼 우리 한복이 정말 아름답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뭐 다 알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댓글도 보니까 이게 무슨 중국 전통 의상이야?가 대부분의 댓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도 본인 본전도 뽑지 못한다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이런 싸가지 없는 제가 잠깐 감정이 실렸는데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톡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네, 50대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예전에 이혼을 하고 두 아들 그리고 막내딸을 혼자 키우셨는데요. 20대 후반인 둘째 아들이 지난해 여름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추석이 이제 결혼 뒤에 맞는 첫 명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추석에 아들 부부가 봉투, 과일은커녕 그쪽 사돈이 챙겨 보내신 선물만 하나 달랑 가져오더니 사연자가 준비한 음식 그리고 저쪽 사돈 드릴 선물만 바리바리 챙겨서 다시 휙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아들한테 전화해서 따지니까 그래서 내가 그 처가에서 준 선물 들고 갔잖아 라고 하기에 그건 사돈끼리 주고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쳤는데 더 서러운 건 이 작은 아들 부부가 정작 사돈 댁에는 과일 세트를 하나 싸들고 갔다는 겁니다. 일단 이날은 작은 아들도 알겠어 앞으로 잘할게 라고 하기에 잘 넘어갔는데 이번 설에도 빈손이었다는 거죠. 사연자는 용돈에 편지까지 담은 복주머니를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부부는 빈손으로 와서는 밥만 후딱 먹고 처가 가버렸고 또 와중에 반찬 가지러 내일 올게 라더니 감감무소식이어서 그 남은 음식도 사연자랑 막내딸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래놓고 2주가 넘게 지나서요. 그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더니 그때 그 고사리 반찬은요? 뻔뻔하게 물었다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잠도 잘 안 오신다고 요즘 애들 원래 그렇지 하고 넘겨야 하는 건지 아니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작은 아들입니다. 엄마 좀! 나도 결혼 전에 선영이가 하도 시월드 노래를 부르길래 야, 너 별 걱정 다 한다.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했는데 와, 엄마 이러는 거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간다. 진짜 왜 그래 진짜. 아들 며느리 안 싸우고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지. 뭘 그렇게 받아 챙기려고 그래. 우리 달달이 아파트 대출 갚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명절이라고 그걸 꼭 받아야겠어? 아유, 진짜 엄마 그렇게 안 받는데 실망이다 동그라미.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엄마입니다. 어머머머머 이놈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야, 이놈아 성분이 열빠진 놈아. 너 낳고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챙겨 먹은 내가 미쳤지. 내가 언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했냐. 명절에 과일 바구니 하나 달라는 게 못할 소리냐. 이 아이 애미 입장에서. 아이고 지 마누라한테 그냥 콜딱 맞아서니 애미고 뭐고 눈에 배질한다 보네.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X입니다. 자,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네, 이혼하시고 지금 자식을 셋을 키우셨으면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한 엄마인데 이 둘째 아들 정말 철이 없어요. 근데 이 며느리도 똑같이 철이 없어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어른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추석이나 명절에 어머니께 양가 어른때 기본적으로 용돈도 좀 챙겨야 되지만 용돈은 못 챙겨도 그래도 과일이라도 가서 대접하는 거 기본적인 예의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죠. 근데 전 악의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아들도 알아서 잘할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며느리도 며칠 있다가 종종종 와서 어머니 그때 고사리는요? 막 이러는 걸 보니까 악의가 있는 건 같진 않고 몰라서 그런 건데 이제는 알아야죠. 모른다면 가르쳐야죠. 그래서 돌직구를 날리셔라. 자, 백 변호사님. 이거 뭐 어머니가 무슨 부자 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너 매달 나한테 용돈 따박따박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다 명절 때 처가에는 보니까 또 전에 받은 선물까지도 들고 가셨네요. 최소한 양쪽에 동등하게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정성이죠. 성이고 무슨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무슨 용돈에 이만큼 싸들고 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엄마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최소한의 그냥 그 명절 때 그 작은 선물 가지고 가서 같이 까서 같이 먹더라도 그런 모습 보여달라는 건데 이거 무슨 10월드 얘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 아들 좀 전에 우리 박사님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우리 사건만장 보고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두 형제가 형이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 형님이 형님은 아직 미혼이라는데 박 변호사님 네. 이 동생 내외 하는 짓을 보고 정말 엄청나게 이 사연자 어머니보다 더 화가 나셨대요. 그래요. 이제 사실은 결혼한 지 이제 두 번째 명절입니다. 그리고 화가 날 만하고 잘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이랬을 때 그 전에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좀 해주면 좋을 건데 바랬던 거잖아요. 그냥 바래고 첫 번째 명절 넘어가고 또 두 번째 명절도 그냥 간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아들한테만 하라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며느리한테 했다가는 분란이 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형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진짜. 형이 뭐 끼어들 때가 아니에요. 끼어들 때 아니고 뭐 이거를 사실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확하게 요구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라고 편지 쓰라고 뭐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받으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왜 오를 들었냐 하면 며느리한테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현명하게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일단 담비맘님 가르쳐도 안 되면 오지 말라 하세요.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하셨고요. 한송이님 요즘 애들이라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김무진님 그 아들 사반 안 보는구먼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코펀치님은요 며느리 말도 들어보긴 봐야 함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